안녕하세요 6학년 친구들. 오늘 실과 시간은 4단원 발명과 로봇, 소단원 개인정보와 지식재산 보호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복습을 해볼까요?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사이버 중독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을 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나만의 계획을 세워보았는데요. 이 계획을 다들 잘 지키고 있나요? 지난 시간에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에 대해서도 배워보았습니다. 사이버 공간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익명성,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 것과 비대면성, 직접 마주치지 않아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 개방성,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속할 수 있고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것 등이 있었습니다. 네티켓이라는 단어도 배워보았습니다. 네트워크상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이란 뜻인데요. 대화에서 존칭어 사용하기, 상대방이 모르는 은어 사용하지 않기, 입장과 퇴장할 때 인사하기 등이 있습니다. 사이버 중독이 유해한 이유도 알아보았습니다. 사이버 중독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모두 해로웠는데요. 이 중에서는 안구건조증 문제도 있었고 거북목 증후군 문제도 있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로는 심리 문제와 사회 문제가 있었죠. 다음 사진을 봅시다. 이 사진은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을 다루는 사진인데요. 첫 번째 사진은 개인의 신상 정보에 관련된 사진입니다. 온라인상에서는 나의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위험함이 있는데요. 이런 정보에는 나의 얼굴, 홍채, 지문, 사인 등과 같은 신상 정보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작물 사용에 대한 사진입니다. 다들 저작물이라는 단어를 들어봤나요? 이 저작물과 관련된 내용은 이번 시간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보호와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1은 개인정보와 지식재산의 뜻을 알아보는 공부입니다. 개인정보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진, 가족정보, 카드번호, 성별, 의료기록과 같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이 개인정보는 개인의 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생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개인정보 유출이 무서운 이유를 알아볼까요? 개인정보 유출은 각종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할 수도 있고 나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각종 사기수법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또 요새 극성하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무방비 상태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침해 사례로는 교과서 71쪽에 나온 그림과 같이 이벤트 광고에서 전화번호를 쓰고 상품에 응모했다가 각종 스팸 전화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공용 컴퓨터를 사용한 뒤 로그아웃을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습니다. 요즘 개인정보가 가장 침해되는 사례로는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나도 모르게 개인정보를 동의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틱톡이라는 사이트에서 가입할 때 아동 6,000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는데요. 이것을 유출하여 1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은 사회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식재산의 뜻도 알아볼까요? 지식재산은 사람의 지적활동으로 만들어진 창작물 중 사회적,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방탄소년단의 음악 앨범이나 영화감독 봉준호의 기생충이라는 작품은 지식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에 대해 창작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창작
사업자가 창작물로 얻는 경제적인 가치를 다른 누군가가 함부로 빼앗을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장해 놓은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 기생충은 2018년 3달 동안 22억 9천만 달러라는 흥행 성적을 거두었는데요. 기생충을 다른 나라에서 리메이크하고 싶다면 원작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리메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생충을 제작한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 작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에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이 있습니다. 먼저 산업재산권은 발명, 디자인, 상표처럼 산업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의류, 자동차, 스포츠 브랜드, 그리고 각종 브랜드, 아이콘과 같은 것들은 산업재산권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은 글, 그림, 사진, 음악 등과 같이 문화예술 창작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대표적으로 책, 웹툰, 음악, 영화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보는 유튜브 방송도 유튜브를 만든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합니다. 저작권은 활동 3에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해요. 신지식재산권은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설계처럼 요즘 나오는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지식재산 침해가 무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화면에 보이는 기사는 한류 콘텐츠 저작권 침해로 10%나 손실을 입었다는 기사입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유명 한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우리나라 저작자들에게 많은 손해를 미쳤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지식재산 침해는 개인과 국가의 경제적인 가치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 침해 사례를 교과서 71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한 친구가 웹툰을 보고 그 웹툰을 복사해서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는데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저작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예능방송의 유명한 사진을 나의 SNS에 올리는 건 역시 지식재산권 침해입니다. 그 사진은 방송사에서 만든 지식재산이기 때문인데요. 출처를 밝혀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교육, 연구의 목적으로는 출처를 표기하고 사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인터넷상에서 재미있는 댓글을 보면 자주 복사해서 쓰곤 하죠. 이렇게 독창적이고 재미있는 댓글도 저작권이 있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지식재산 침해 사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웹하드나 공유 사이트에서 돈을 내고 영화나 드라마를 다운받을 때 불법적인 컨텐츠들도 많은데요. 특히 터무니없이 너무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는 컨텐츠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개인정보의 의미와 지식재산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고, 개인정보와 지식재산이 침해되는 사례들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설명한 사례 외에 자신이 알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학습지에 적어보고, 자기는 들은 게 없으면 선생님이 알려준 것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한 개씩 적어주어도 좋습니다. 활동 2는 개인정보와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공부입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게 필수입니다. 변경할 때에는 명문, 숫자, 특수문자 등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설정하는 것이 보안에 좋다고 합니다. 또 검증되지 않은 사이트에서는 나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자료를 함부로 내려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할 때 나의 정보가 꼭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개인정보 동의에 함부로 체크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또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사용한 후에는 꼭 로그아웃을 해줍니다. 요새 구글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죠. 이 구글은 한번 로그인하면
다양한 사이트를 연동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지만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채 내가 컴퓨터를 넘겨주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나의 개인정보가 들어갈 수 있다는 위험함이 있습니다. 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문자처럼 증거로 나의 비밀번호를 남겨주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내가 영화, 음악, 글처럼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정정당당한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작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일이지요. 또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중국에서 요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우리나라의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이나 프로듀스 101, 윤식당 같은 포맷을 불법으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여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출처를 꼭 남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책이나 참고서처럼 어문 저작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것을 찍거나 스캔하여 인터넷에 올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과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는데요. 이 방법들을 학습지에 정리해서 적어봅시다. 활동 3에서는 저작권이 무엇이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다들 한글 폰트를 사용하지요. 이 한글 폰트에도 저작권이 있다고 합니다. 폰트 저작권과 관련된 뉴스 한 편을 시청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예쁜 글자체로 꾸며진 자료를 무심코 내려받아 사용하는 분들 많은데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글자체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송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영업자 이모 씨는 최근 폰트 제작 업체가 보낸 공문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말 블로그에 수험생들을 격려하는 사진을 올린 게 화근이었습니다. 사진에 쓰인 폰트, 즉 글자체가 유료이니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리고 법무법인이라는 곳에서 저희한테 이런 서류를 왔을 때는 솔직히 모르는 상태에서는 좀 겁이 날 수밖에 없죠. 합의금 명목으로 120만 원의 패키지 상품을 사라고 요구했습니다. 2년 될 때마다 가격이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신 버전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에 부가세 별도고, 초등학교들이 유료 글자체를 무단 사용했다며 학교마다 수백만 원씩을 내라고 요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는 해마다 2천여 건씩 글자체 관련 상담이 접수됩니다. 실제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닌데도 다짜고짜 돈을 달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폰트 파일을 직접 사용한 게 아니고 단순히 그 글자 모양이 인쇄되어 있는 이미지만 썼다는 것은 이제 저작권 침해 문제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하지만 저작권위원회는 무료 파일이라 해도 이용 범위나 조건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일 수도 있다며 글자체를 내려받을 때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많이 사용하는 한글 폰트도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저작권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인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저작자는 창작물을 만든 사람을 의미하고 저작물은 이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나타나도록 자신만의 것을 표현하는 모든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법적인 권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습니다. 그럼 저작권이 왜 필요할까요?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해주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또 저작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이 필요합니다. 그럼 저작물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말과 언어로 표현된 창작물인 시, 소설, 강연 등이 포함되고 음악 작품이나 연극, 무용, 무언극이 포함됩니다. 작가가 그린 미술 작품과 건축가가 만든 건축물도 포함이 되고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 작품, 영화감독이 찍은 영상 등 영화도 포함됩니다. 지도, 도표, 설계도도 포함되고 컴퓨터 프로그램도 역시 저작물에 포함됩니다. 저작자의 법적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저작인격권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을 많은 사람에게 공개할지 결정할 권리를 저작자가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작자는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기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을 똑같이 유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을 복제하도록 허용을 해도 그 내용이나 형식을 바꾸지 않고 똑같이 유지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재산처럼 사용하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복제권은 저작물을 복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고, 전시권은 저작자가 돈을 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배표권은 저작물을 돈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권리를 의미합니다. 선생님이 방금 설명해 준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을 눈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만든 동영상을 시청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 여러분에게 마법 같은 권리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문득 떠올라 작성한 글, 풍경이 좋아 그렸던 그림이 있나요? 여러분이 창작한 글이나 그림에 저작권이라는 권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생기는 권리, 저작권. 오늘 그 마법 같은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이 독창적으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실의 표현, 아이디어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작물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일기, 독후감, 창작한 시 또는 소설, 신문기사 등의 어문 저작물, 작사, 작곡과 같은 음악 저작물, 뮤지컬, 오페라, 연극 등 생각이나 감정이 동작에 의해 표현되는 연극 저작물, 미술 시간에 제작되는 작품, 모자이크, 십자수 도안 등의 미술 저작물, 카메라로 멋지게 찍은 사진 저작물,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와 같은 영상 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등의 도형 저작물,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즈, 웹브라우저 등과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특허나 상표의 경우 특허청에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이 돼야 그에 따른 권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다릅니다. 창작과 동시에 그 자체에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권리가 발생하면 우리는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저한테 핸드폰을 빌리려 한다면 저한테 와서 핸드폰을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제가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화기에 대한 권리가 저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저작권이 부여됐다면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왜 저작권을 보호해야 할까요? 나의 작품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다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나라 문화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또한 창작자들이 더 많은 시, 소설, 영화, 음악 등의 작품들을 창작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창작물들을 통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는 더 좋은 창작물을 창작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당신에게도 생길 수 있는 권리, 저작권. 오늘부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권자의 사후 50년에서 70년까지 늘어났는데요. 이 이유는 미키마우스를 탄생시킨 디즈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입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영구적이지 않은 이유는 저작권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이 저작물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저작권 표시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반드시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해야 하는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CCL로 표시하고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CC5로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 표시는 이렇게 6가지로 더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번 눈으로 살펴볼게요.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만약 우리가 저작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한다면 저작자는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 수입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마 다른 일에 종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저작물에 대한 창작을 더 이상 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저작물을 사용하는 우리는 더 이상 저작자의 창의적인 창작물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그에 반해 우리가 정품으로 정당한 금액을 주고 저작물을 사용하게 된다면 저작자는 저작권료 수입을 얻게 되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어서 더 좋은 작품을 창작하게 됩니다. 그럼 저작물을 사용하는 우리들은 앞으로 더 창의적이고 좋은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겠죠.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개인정보의 보호와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이 개인정보와 지식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의 의미와 저작권을 지켜야 하는 이유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단원 가정생활과 식품안전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4단원에서 로봇 공부는 이미 1학기 때 했기 때문에 바로 5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5단원 공부에서 만나요.